안녕하세요. 봉급쟁이 투자 친구들의 빠른 느림보입니다. 오늘은 직장인이 왜 부자가 될 수 없는지, 그리고 직장인이 재테크와 투자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해 보려고 합니다. 저도 직장인이고 열심히 투자를 하고 있어요. 직장인이라는 게 뭔가요? 똑똑해 보이고 싶어서 사전적 의미를 먼저 찾아봤어요. 네이버 사전에는 직장을 다니면서 급료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직장에 내 노동을 투입하고 그 노동의 대가를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것을 노동소득이라고 합니다. 노동의 가치는 직업마다 다릅니다. 의사와 편의점 직원은 소득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죠. 노동이 주는 가치가 얼마냐에 따라서 소득의 차이가 나요. 노동의 가치가 높으면 급여를 많이 받을 것이고, 가치가 낮으면 급여를 적게 받겠죠. 이 노동의 가치의 판단은 개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시장이 자연스럽게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보면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이 되죠. 이 노동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으면 가치가 올라가는 거고, 필요로 하는 사람이 적으면 가치가 낮아지게 되는 거죠. 아픈 사람은 많은데 의사가 적다면 돈을 많이 주고서라도 의사에게 치료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만약에 의사 자격증을 엄청 남발해서 의사 수가 많아졌다면 의사들은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서로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 결과 의사의 가치는 떨어지게 되죠. 어찌되었건 이 노동의 대가로 받는 돈을 우리는 노동소득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노동소득을 가지고 과연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부자는 아니더라도 먹고 싶은 거 먹고, 입고 싶은 거 입고, 자식들이 공부하고 싶다면 유학도 보내주고, 그렇게 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웬만한 봉급만으로는 어렵죠. 어려운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봐요. 첫 번째, 직원 월급은 잘 안 오릅니다. 노동소득은 내가 일하면 월급을 받는 건데요, 내가 더 열심히 일했다고 해서 돈을 더 받지는 못해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받습니다. 고과 제도를 통해서 차등화를 주기도 해요. 그런데 그래 봐야 월급에서 몇십만원 차이가 날 뿐이지 인생이 바뀔 정도의 차이는 나질 않죠. 대신 내가 열심히 일하면 우리 사장님이 돈을 많이 법니다. 나는 그냥 칭찬을 들을 뿐이죠. 회사가 쭉쭉 성장해서 돈을 엄청 벌면 내 월급도 조금은 오르긴 해요. 가끔은 회사가 보너스 조금 주면서 생색을 내기도 하죠. 하지만 회사가 벌어들이는 돈에 비하면 상당히 초라합니다. 사장님의 마음은 해피할지 몰라도 직원들의 마음은 불만으로 가득 차게 되죠. 회사는 사상 최대 실적이라는데 직원 월급은 물가 상승률만큼만 올려주고, 아파트 가격은 엄청 오르는데 내 월급은 애게게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월급으로 돈을 모아봐야 얼마 되지가 않아요. 이건 우리가 계산기 몇 번만 두드리면 금방 알 수 있는 건데요, 우리가 한 달에 300만원씩 모을 수 있다고 해요. 300만원씩 모으는 게 쉽진 않지만 일단 해봅시다. 매달 월급에서 300만원씩 떼다가 은행에 가서 저금한다고 해요. 한 달에 300만원씩 1년 모으면 얼마죠? 3,600만원이죠. 이걸 10년 모으면 3억 6천만원입니다. 은행에 저금하면 이자도 주고, 그러니까 대충 4억 정도라고 해봅시다. 사실 4억이면 정말 작은 돈은 아니죠. 그런데 300만원씩 10년 모아야 4억입니다. 한 달에 300만원씩 모을 수 있는 분이 여기 많이 있나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한 달에 300만원씩 모으시는 분이 계시면 이 영상을 안 보시고 열심히 모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찾아봤어요. 연봉이 1억이면 근로자 중에 상위 4% 안에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연봉 1억 원도 세금 떼고 실수령액을 보니까 월급이 642만원 정도 더라고요. 대충 640만원 중에서 절반을 뚝 떼야 300만원을 모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평균 연봉이 얼마인지 아세요? 평균 연봉이
대충 3,500만원 정도더라고요. 연봉 3,500만원에 실수령액은 월 260만원 정도입니다. 일단 300만원 모으는 건 물 건너갔어요. 그래도 모으긴 모아야 되니까 월급 260만원에서 맨날 다이어트하고 애들도 학원 안 보내고, 그래서 절반인 130만원씩 모았다고 해보면 이걸 10년 모으면 1억 5천만원입니다. 안타깝게도 열심히 모았지만 어디 서울에 전세도 구하기 힘든 금액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돈의 가치는 매일매일 나도 모르게 떨어지고 있어요. 이것은 많은 분들이 알면서도 잘 못 느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돈의 가치는 매일매일 우리도 모르게 떨어지고 있어요. 이것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전 짜장면 가격을 한번 생각해봐요. 30년 전에 짜장면 가격이 얼마였죠? 대충 1,000원 정도였습니다. 그럼 20년 전에는 2,000원, 10년 전에는 3,500원, 지금은 한 5,500원 정도 한다고 해요. 짜장면만 오른 게 아니고 버스 요금도 올랐고 지하철 요금도 올랐고 라면 가격도 올랐습니다. 이렇게 10년 단위로 보니까 가격이 크게 오르는 게 보이죠. 우리가 물가가 오르는 건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매일매일 잘 모르고 지나가는 것 뿐이죠. 이걸 바꿔서 말하면 물건의 가치는 그대로인데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돈의 가치가 매일매일 떨어지고 있어요. 개구리와 냄비의 비유 아시죠? 개구리가 냄비에서 헤엄을 치고 있는데 냄비에 불을 켰다고 해봅시다. 물의 온도는 아주 조금씩 올라가게 되죠. 하지만 개구리는 물의 온도가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를 채지 못합니다. 그러다 오랜 시간이 지나게 되면 물은 결국 끓게 되고 개구리는 죽고 맙니다. 한참의 시간이 지난 뒤에 그제서야 물이 뜨겁다는 걸 개구리가 알게 되는 거죠. 아까 한 달에 300만원씩 빡시게 10년 모아야 4억 정도라고 했잖아요. 근데 10년 뒤에 모은 그 4억이 지금의 4억 가치가 아닌 거죠. 내가 10년 힘들게 모았는데 그 돈은 내가 처음에 생각한 돈의 가치가 아니게 됩니다.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것보다 내 소득이 늘어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늘어나야 돈을 모으는 겁니다. 물가 2% 오르는데 내가 2% 예금을 하면 내 돈의 가치는 그냥 그대로인 겁니다. 돈이 늘어났다고 할 수가 없어요. 다시 정리하면 첫 번째, 직원 월급은 잘 안 올라요. 두 번째, 월급으로 돈을 모아봐야 얼마 되지가 않아요. 세 번째, 돈의 가치는 매일매일 나도 모르게 떨어지고 있어요.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부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동소득의 단점을 커버할 수 있는 소득을 우리는 꼭 마련해야 되는데요. 이걸 커버하는 것이 자본소득입니다. 자본소득은 말 그대로 내 자본을 투입해서 소득을 얻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돈을 버는 시스템이죠. 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돈이 알아서 돈을 벌어옵니다. 이 자본소득에 관한 것은 다음 영상에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직장인이 이 자본소득을 더 잘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볼게요. 오늘 영상 공감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 돈 세다가 잠들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